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5호 제3연 기사입니다. 고양시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고양 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2025년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미취업 상태의 등록 장애인으로 서류 접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시 물결표 사인 17시, 점심시간인 12시 물결표 사인 13시에는 접수 불가. 백석 업무빌딩, 일산동구 중앙로 1020,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류 접수를 하러 올 때는 필수 서류 및 개인별 선택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 일자리 유형별로 선발 인원은 전일제 73명, 시간제 42명, 복지 일자리 128번지명으로 총 243명이며 선발된 참여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춘 업무 보조를 담당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채용 공고 및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고양시 민원 콜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제6회 고양특례시장배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 개최. 제6회 고양특례시장배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가 9일 행신 배드민턴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양특례시 장애인 제6회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 유형에 따라 지적부와 지체부로 나뉘어 단식 경기로 치러졌으며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실력을 겨뤘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고양특례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고양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 3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가슴 속까지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응원하며 고양특례시는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박현우 고양시 의원, 장애인 시설 운영 현황 점검 진단 필요 간담회 개최.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현우 의원이 12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시장애인 시설 운영 현황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시설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여건 등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시청 장애인복지과 관계공무원과 시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법인 및 시설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직원 증원 시설별 남녀 장애인 생활공간 분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스문의 시간 265일 운영 확대 장애인 입소자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다. 사회재활교사로 참석한 한 종사자는 재활교사가 일주일 중 이틀은 한 명이 8명의 장애인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인력 지원은 그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또한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최중증 장애인이 입소하게 되거나 생활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 시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그만두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현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시가 3개의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9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 만큼 현황 점검과 진단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직원의 업무가 과중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가 받게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침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시에서도 바로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 시 주무부서와 협의하며 다각적인 조정을 통해 향후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와 직원들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군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용 땔감 지원. 가평군 군수 서태원 은 관내 취약계층 12가구에 1톤 트럭 12대 분량의 겨울철 난방용 땔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땔감 지원은 매년 진행하는 가평군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의 건강한 관리를 위해 발생한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했다. 가을철 산불 감시원들이 생산한 땔감은 가평군 산림조합이 협조를 통해 유통사업소 야적장에서 가공 분배 행사를 거쳐 각 가정에 전달됐다. 지원 대상은 읍면에서 선발된 취약계층 가운데 연료로 땔감을 사용하는 가구들이다. 군은 특히 배부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군에서 직접 세대별로 장작을 배달했다. 군은 앞으로도 숲가꾸기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환경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군민에게 알리며 따뜻하고 친환경적인 가평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선 산림과장은 숲가꾸기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는 단순한 땔감 지원을 넘어 산림 부산물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유공자 위한 제주 워크샵 성료.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지역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장애인 유공 표창자가 참여하는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화훼업체인 우리화훼종료 주 대표 김재서 로부터 후원금 2천만 원을 받아 진행됐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 표창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휴식을 제공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우수기관 견학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과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장애인 유공 표창자 27명이 참여해 자유로운 소통을 바탕으로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제주 한림공원, 송악산, 주상절리, 비자림 등 대표적인 자연 명소를 탐방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했다. 특히 비자림 숲길에서 맨발로 걷기, 에코랜드 테마파크 기차여행, 허브동산에서의 조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제주도 지역 거점 복지센터이자 교육기관인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장애인 복지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위해 뜻깊은 워크숍을 후원해 주신 우리화훼종료와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과천시는 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천 청년들 청년축제 운영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관에 기부물품 전달해 과천시는 지난 6일 과천 청년동아리 동행지구 소속 청년들이 2024년 과천 청년축제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 40만 원 상당의 멀티비타민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과천 청년들은 과천 청년축제에서 수제 쿠키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 28만 원 전액과 벼룩시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합해 기부물품을 마련했다. 이번 기부는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축제에 참여해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사례로 과천시 청년들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나눔 정신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 과천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매년 청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김선주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성장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